저희가 이렇게 포지셔널, 키워드, 그리고 그들의 혼용 총 3가지를 받고 남은 4가지를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포지셔널과 키워드가 혼용돼서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포지셔널만 쓰게 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널 only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려면 이 슬래시 기호를 쓰시면 돼요. 이 슬래시 앞에 오는 아규먼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아규먼트 사용을 할 때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포지셔널 only입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의 경우 A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용을 할 때 A 자리에는 무조건 포지셔널 방식으로 정의를 하고 뭐 B나 C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워드 방식을 쓰든 뭐 그 포지셔널 방식을 쓰든 네, 무관합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에 이제 특별한 문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정의가 안 돼요. 왜 정의가 안 되냐 하면 그냥 파이썬 이제 함수 자체의 이제 문법상 이 포지셔널 only 방식을 저희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일부 파이썬 내장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셔널 only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 예시로는 바로 이 sum이라는 파이썬 내장 함수예요. 자, 이 파이썬 내장 함수인 sum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시다시피 네, 하나, 둘, 2개의 저희가 파라미터를 정의를 했고요. 이 슬래시 앞에 오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때 키워드 방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이터러블이라는 이제 파라미터에 저희가 1, 2, 3을 넣었고요. 스타트라는 자리에는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썼어요. 0이랑. 에러가 아마 뜨겠죠?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냐? sum이라는 이 내장 함수는 저희가 슬래시를 여기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앞에는 키워드 아규먼트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스타트에다가 그냥 0을 넣게 되면 잘 더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지셔널 only 방식, 즉 슬래시 기호가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는 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포지셔널 only가 있었다면 키워드 only가 있겠죠.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때 요 별표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는 키워드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으로는 아까 슬래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의 자체하는 게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키워드 only, 즉 이 별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정의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을 때 에러가 안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정의했을 때 B랑 C는 무조건 키워드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에러 없이 잘 계산이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 자리에는 키워드 아규먼트만 올 수 있는데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썼죠. 그래서 에러가 뜨죠. 네, 저희가 이 정의한 이 함수는 하나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랑 하나의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는 2개의 아규먼트를 사용해서 에러가 떴다는 거죠. 네. 1만 포지셔널을 써야지 2까지 포지셔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총 5개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중간 정리를 하자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슬래시 앞에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아규먼트 사용 가능하고 이 중간에 별과 슬래시 중간에 있는 건 둘 다 가능한 거죠. 아까 이제 위에 3가지 방식 1, 2, 3번 방식과 마찬가지로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별표 뒤에 있는 방식에서는 키워드 방식으로만 사용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은 2가지가 남았어요. 이 2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 건 아닌데 이 방식들이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검색을 했을 때 나오게 된다면 알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ar positional이라는 방식인데,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변 포지셔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아까는 별표하고 쉼표가 왔었는데, 그냥 별표 뒤에 바로 파라미터를 쓰게 된다면, 이 자리에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0개에서 무한히 많은 아규먼트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함수를 저희가 정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C 자리에는 무한히 많은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변 포지셔널인 거예요. 가변적으로 0개도 넣을 수 있고 무한히 많은 아규먼트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VP 1, 2, 3, 4, 5, 6을 이렇게 넣게 되면 1은 A 자리에, 2는 B 자리에 들어가고 3, 4, 5, 6이 모두 C의 자리에 들어가요. 근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냐? 네. 1과 2는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3, 4, 5, 6은 묶여서 어떻게 묶여서? 튜플로 묶여서 C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출력 자체도 튜플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한 번에 묶어서 튜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예시를 한번 또 볼게요.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해놨다고 하면 A, B는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파라미터고 C 같은 경우에는 가변 포지셔널 파라미터죠. 그래서 저희가 1, 2, 3, 4, 5, 6을 또 넣어볼 거예요. 그렇다면 1이 A 자리, 2가 B 자리에 들어가서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4, 5, 6은 C 자리로 들어가는데 튜플로 들어가요. 이게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 지식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3이 요 3이랑 또 곱해지고 3이 4랑 곱해져서 9, 12, 15, 18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튜플 연산자예요. 튜플 자료형의 연산자는 지금 해당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튜플 연산 곱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3, 4 튜플로 이렇게 해주고 3을 곱하게 되면 3, 4를 3번 출력을 해줘요. 그럼 얘 같은 경우 3, 4, 5, 6이 3번 출력이 되겠죠? 네. 그럼 요거도 다시 한번 볼게요. 1이 A 자리, 2가 B 자리에 들어가서 3 곱하기 C랑 곱해지겠죠? 3, 4, 5, 6이 이제 C 자리에 들어가게 돼서 똑같이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변 포지셔널 방식을 이해를 했어요. 마지막 남은 거 이제 예측이 되시겠죠? 가변 키워드 방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표를 2개 붙여서 키워드 아규먼트를 똑같이 0개에서 무한히 많은 아규먼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튜플 형태로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파라미터와 이 값이 대응될 수 있는 자료형인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직접 예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 C 자리에는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간다는 건데 사용 자체를 어떻게 할까요? 1A랑 B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사용을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포지셔널로 저희가 사용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같은 경우에는 가변 키워드 방식이니까 키워드 방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num1, num2, num3, num4 이렇게 정의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딕셔너리 형태로 나오게 돼요. 또 네,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C 자리에 이 아규먼트들이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재미있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래머의 정보를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는 이름을 적어주고, 두 번째 자리에는 나이를 적어주고, 세 번째 자리에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어떤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내가 창업을 5년 했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함수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가변 키워드 방식이었어요.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파라미터 모든 경우의 수가 7가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지셔널, 그냥 키워드 방식이었어요. 이들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했었죠. 세 번째 케이스. 그런데 포지셔널로 파라미터를 정의했는데 키워드 방식으로 디폴트 사용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세 번째 케이스 모두 다 포지셔널 방식이 이제 키워드 앞에 나와야만 한다라는 거. 즉, 키워드 방식이 포지셔널 앞에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케이스가 있었죠. 이 경우는 포지셔널 올리와 키워드 올리 방식인데 그들을 각각 슬래시랑 별표를 써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암기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번에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슬래시 앞에는 포지셔널 방식으로만, 별표 뒤에는 키워드 방식으로만 쓰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 좀 중요한 것들이 이제 보통 이 파라미터 정의할 때 앞쪽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중요도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포지션 올리 방식, 그 다음에 키워드 방식, 포지셔널 방식, 그 다음 키워드 방식, 키워드 올리 방식으로 아마 이렇게 함수들을 여러분들 라이브러리 찾아보면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키워드 방식으로 정의된 파라미터들은 보통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디폴트로 쓰이게 되겠구나 라는 걸 유추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사용해 보시면서 느끼게 되실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는 가변적인 파라미터들이었죠. 즉 가변 포지셔널과 가변 키워드. 네, 이들은 저희가 연계에서 무한히 많은 아규먼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들어가는 경우에는 가변 포지셔널은 튜플 자료형으로 들어가고 가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개념이 아마 파이썬 입문자 분들한텐 많이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7가지 개념들이 정말 많이 헷갈리게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들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자료 받아서 사용도 해보시고 나중에 2주차 이후부터 나가는 과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도 풀어보시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이 자료 참고하고 이 강의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방식이 익숙해질 거니까 앞으로 2달 동안 또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파라미터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